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네 놈이 억울한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저 포졸놈 결국 목이 달아났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왕의 여인이 아름답다 한들 감히 그런 생각을 품다니. 생각뿐이었나. 손을 댔다지 않는가. 그것도 궁궐 안에서 말일세. 대낮에 한양 저작거리 주막마다 그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세한 이야기를 캐물었다. 그 포졸이 누군데 그리 간이 부었나? 최 포졸이라 하더군. 성은 최씨요. 이름은 뭐였더라? 아무튼 서부 순찰청 소속이라 하던데. 최 포졸.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겉으로야 얌전해 보여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처음에는 왕의 여인을 넘봤다더니 다음 날에는 손을 잡았다로 바뀌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들자 하니 그 여인이 비명을 질렀다지? 그럼 그래서 금군들이 달려왔다 하더군. 이를 어쩌나. 그 집안 식구들은 어찌 되는 건가. 다 연좌되어 귀양 갈 판이라던데.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누구는 그 포졸의 어리석음을 탓했고 누구는 그 집안의 불운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어느 주막 구석 술을 홀짝이던 한 늙은이가 중얼거렸다. 뭐가 이상한데? 최 포졸 말일세. 그 사람 내가 10년도 더 봐왔네만 말수도 적고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네. 궁궐 경비 설 때도 고개 한번 함부로 들지 않던 사람이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법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늙은이는 말을 흐렸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다. 궁궐 일에 함부로 말을 보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최 포졸이 그날 궁궐 서쪽 담장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다지? 그렇다더군.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서 달려갔다고. 그게 화근이었지. 달려가지 말았어야 했어. 달려가지 말라고? 포졸이 비명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렇긴 하지만 하필 그곳이 문제였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다. 후궁처소 근처였다지 않나. 그것도 요즘 전하께서 총애하신다는 그분 처소. 아이고, 그러니 큰일 난 거지.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갔다. 어떤 이는 최 포졸이 평소에 그 후궁을 흠모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날 술을 마셨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원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말일세, 주막 한 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 친척이 궁궐 하인으로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좀 다르다던데. 다르다니? 최 포졸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비명 소리 듣고 달려갔을 뿐이라고. 그럼 누명이란 말인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누군가 궁궐 일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과연 최 포졸은 정말 왕의 여인을 범했는가?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인가? 한양 저자거리의 소문은 멈출 줄 몰랐고 최 포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최덕보, 그것이 그 포졸의 본명이었다. 35해를 살아오는 동안 최덕보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포졸복 한 벌과 녹슨 칼 하나, 그리고 성실한 뿐이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최덕보는 늘 남들보다 먼저 일어났다. 순찰청 막사 구석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구겨진 포졸복을 털어 입었다. 옷깃이 해져서 속살이 비칠 지경이었지만 그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최포졸, 또 제일 먼저 일어났구만. 예. 최덕보는 짧게 대답하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저 친구, 말이 참 없어. 그러게, 10년을 같이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동료 포졸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갔지만 최덕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의 집은 성박 판잣집이었다.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역병으로 죽었고 그때부터 최덕보는 가장이었다. 포졸의 녹봉은 한 달에 쌀 서말. 그것으로 내 식구가 살아가기는 빠듯했다. 그래서 최덕보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궁궐 야간 경비, 더러운 하수도 순찰, 시체 옮기는 일까지.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이면 손을 들었다. 최포졸, 오늘도 야간 근무 자원하나? 예, 참 기특하긴. 하지만 자네만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 우리가 곤란해지네. 순찰청 나장이 비죽 웃으며 말했다. 남들은 돌아가면서 쉬고 싶어 하는데 자네가 맨날 야간을 서니까 우리도 자주 서야 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아무튼 오늘은 궁궐 서쪽 담장 순찰이야. 해지면 나가게. 예. 최덕보는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너무 말이 없어서, 너무 순종적이어서, 너무 일만 해서 이상했다. 저 친구, 혹시 바보 아닌가? 바보치곤 일은 잘해. 그럼 욕심이 많은 건가? 돈을 모으려나? 글쎄, 집안이 가난하다더군. 사람들은 최덕보를 함부로 대했다. 이봐, 최포졸. 오늘 내 순찰 구역 좀 대신 돌아줘. 하지만 제 구역도. 자네 어차피 야간까지 서잖아. 하나 더 돌면 어때? 응? 알겠습니다. 그래. 역시 최포졸은 착해.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만만하다는 뜻이었다. 최포졸, 이번 달 녹봉에서 냥 꿔줄 수 있나? 저도 형편이. 아이고, 자네 집이 어려운 건 아는데 나도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에 꼭 갚을 테니. 예,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포졸은 다음 달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최덕보는 차마 재촉하지 못했다. 그렇게 최덕보의 삶은 늘 빠듯했고 늘 모자랐고 늘 구석에 몰려 있었다. 그해 봄 궁궐에 새로운 후궁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하께서 요즘 그 후궁만 총애하신다지? 그렇다더군. 밤마다 처소를 찾으신다나. 어떤 분이신데? 얼굴이 꽃 같고 목소리가 새 같다던데. 포졸들도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최덕보는 관심이 없었다. 궁궐 안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먼 세상 이야기였다. 그저 그는 매일 정해진 길을 순찰하고 정해진 시간에 교대하고 정해진 녹봉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최덕보는 또 야간 근무를 섰다. 궁궐 서쪽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달빛이 흐릿했고 바람이 차가웠다. 춥네. 그는 낡은 옷깃을 여미며 중얼거렸다. 새 옷을 해 입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됐다. 어머니 약값에 동생들 먹을 것에 모두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담장을 따라 걷다가 그는 멈춰섰다. 저 앞에 궁녀 하나가 서 있었다. 아니, 궁녀인지 나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저기, 최덕보가 말을 걸려던 순간 그 여인이 휙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상하네. 하지만 최덕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궁궐 안에는
이상한 일이 많았다. 포졸 주제에 함부로 캐묻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었다. 그는 계속 순찰을 돌았다. 며칠 뒤 순찰청에 새로운 나장이 부임했다. 임자흥. 30 중반의 사내로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오늘부터 내가 이 구역 나장이다. 잘 부탁한다. 포졸들이 일제히 절을 했다. 최덕보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특히 궁궐 경비는 더 철저히 하도록. 요즘 전하께서 예민하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다들 목이 날아가는 줄 알아. 예. 임자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날부터 순찰은 더 엄격해졌다. 임자흥은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보이면 가차없이 꾸짖었고 때로는 곤장을 치기도 했다. 이 자식아, 그렇게 서 있으면 누가 보초를 서는 건지 아는가? 죄송합니다. 포졸들은 떨었지만 최덕보는 괜찮았다. 그는 원래 일을 성실히 했으니까. 임자흥도 최덕보에게는 큰 잘못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임자흥은 최덕보를 자주 불렀다. 최포졸. 예. 오늘도 야간 근무 자원하겠나? 예. 좋아.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지. 임자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최덕보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보름이 지났다. 최덕보는 또다시 궁궐 서쪽 담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때였다. 으악! 비명 소리가 들렸다. 최덕보는 몸을 움찔했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다. 그것도 처소 쪽에서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그는 망설였다. 함부로 처소 쪽에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야간에는 더더욱. 하지만 비명 소리가 또 들렸다. 살려주세요. 최덕보는 달려갔다. 포졸로서 비명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담장 모퉁이를 돌아 처소 쪽으로 뛰어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최덕보가 다가가려는 순간 이놈!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감히 내 놈이 어디를 넘보느냐. 금군 둘이 달려왔다. 그리고 최덕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저는 입 닥쳐. 내 놈이 감히 후궁 처소에 무슨 짓이냐. 아닙니다. 저는 비명소리를 듣고. 비명소리? 내 놈이 겁을 줬으니 비명을 지른 것이지. 최덕보는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닥쳐. 금군이 최덕보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이 감히 전하의 여인을 넘봤다. 예?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나. 당장 끌고 가. 최덕보는 억울했다. 하지만 항변할 틈도 없이 끌려갔다. 그의 손에는 포승줄이 묶였고 두 금군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었다. 어둠 속에서 담장 뒤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임자흥이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수고했다, 최포졸. 최덕보는 그날 감옥에 갇혔다. 좁고 어두운 감방, 쥐가 우글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덕보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게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포졸 주제의 후궁 처소 근처에 갔다는 것 자체가 죄였다. 게다가 그곳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나는 끝난 건가? 최덕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 감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덕보.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임자흥이었다.
나장님, 최덕보는 희망을 품었다. 임자응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지도 몰랐다. 나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명을 듣고. 알아. 임자흥은 차갑게 웃었다. 자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나도 안다네. 그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임자흥은 최덕보를 내려다봤다. 중요한 건 누군가는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무슨. 자네는 운이 없었어. 최포졸. 그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네는 끝이야. 최덕보는 임자응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짜인 판이었다. 왜 저를, 왜긴 왜야. 자네가 딱 좋았으니까. 임자응은 비웃듯 말했다. 말도 없고, 친구도 없고, 힘도 없고, 완벽하잖아. 희생양으로. 최덕보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장님. 제발은 무슨. 이미 늦었어. 내일 아침 조정에 보고될 거야. 내 놈이 왕의 여인을 범하려 했다고. 그럼 자네는 능지처참이지. 임자응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아, 그리고 그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자네 어머니와 동생들 걱정은 하지 마. 연좌는 글쎄,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문이 닫혔다. 최덕보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그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죽어야 한다. 아니,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최덕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최덕보는 혼자였다. 새벽이 밝았다. 최덕보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감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떨고만 있었다. 해가 뜨자 관리들이 나타났다. 최덕보, 나와라.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 의금부였다. 높은 마루 위에 3명의 관리가 앉아 있었다. 가운데는 당상관, 양옆에는 낭청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최덕보. 예. 내 노시 어젯밤 후궁 처소 근처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뿐입니다. 비명소리? 당상관이 비웃었다. 내 놈이 나타났기에 비명을 지른 것이지. 아닙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비명이. 닥쳐라. 쾅. 노쇠 몽둥이가 마루를 내리쳤다. 내 놈이 감히 전하의 여인에게 손을 댔다는 증언이 있다. 증언이요? 누가? 금군 둘이 똑똑히 봤다. 내 놈이 후궁 처소 담장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담장 안에? 아닙니다. 저는 밖에. 거짓말 마라. 금군들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최덕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금군의 증언. 그것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증거였다. 특히 궁궐 내 사건에서는 더더욱. 포졸 따위의 변명보다 금군의 말이 100배 1000배 무거웠다. 그리고 당상관이 서류를 펼쳤다. 내 놈의 근무 기록을 보니 최근 한 달간 6번이나 궁궐 서쪽 담장 야간 순찰을 자원했더구나. 그건 일을 성실히 하려고. 성실히? 다른 구역도 많은데 유독 그 구역만 자원했다는 게 수상하지 않으냐. 저는 그냥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지. 그 후궁을 넘보고. 최덕보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성실함이 오히려 계획적 범행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저 돈이 필요해서 야간 근무를 많이 선 것뿐인데 그것이 욕정을 품은 치밀한 준비로 둔갑했다. 할 말 없느냐? 저는 정말 뭐? 내 놈의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다.
당상관이 붓을 들었다. 기록하라. 최덕보 궁궐 경비 포졸 신분으로 후궁 처소에 침입하여 왕의 여인을 범하려 한 죄, 대역죄에 해당함. 아닙니다. 저는 정말 끌어내라. 포졸들이 최덕보를 질질 끌고 나갔다. 다시 감방에 갇혔다. 최덕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모든 것이 뒤틀렸다.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성실함이, 선의가 전부 죄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또 다른 관리가 찾아왔다. 형조 난관이었다. 최덕보. 예. 내 집안에 대해 조사했다. 최덕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한 분, 동생 둘,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내 어머니가 작년에 약을 많이 샀더구나. 궁궐 약방에서 흘러나온 약재를. 그건 어머니가 아프셔서. 값은 어떻게 치렀지? 제가 일해서 포졸 녹봉으로? 말이 되느냐. 난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내 어머니가 산 약재 값이 은자 30냥이다. 내일 년 녹봉을 모아도 모자란 액수지. 최덕보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했다. 동료들에게 빌리고 사채까지 썼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혹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해준 것이거나.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내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난관이 냉소를 지었다. 혹시 후궁과 내통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냐?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후궁이 누군지도 말도 안 된다고? 내 놈이 한 달 내내 그 후궁 처소 근처를 순찰했는데 최덕보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모든 것이 꼬였다. 어머니를 살리려던 필사적인 노력이 이제는 뇌물수수의 정황이 되어버렸다. 기록해두마. 최덕보, 신분에 맞지 않는 재산 사용, 뇌물수수 및 내통 혐의. 아닙니다. 제발. 내일 다시 조사하겠다. 난관이 나가버렸다. 최덕보는 바닥에 쓰러졌다. 사흘째 되는 날, 순찰청 동료들이 증언하러 왔다. 최덕보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덕보는 증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말을 걸 친구가 없었을 뿐이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 누구도 그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혹시 여자 문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동료 포졸 하나가 머뭇거렸다. 작년에 기방 앞을 순찰하다가 한참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방 앞에서요? 예.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덕보는 기가 막혔다. 그날은 기방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문 앞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역시 그랬군요. 평소 여색을 밝혔다는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신고를 받아서. 신고?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담당 서기가 장부를 뒤적였다. 여기 작년 4월의 순찰 기록, 기방 신고 건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최덕보는 당황했다. 기록이 없다니. 분명 그날 신고를 받고 갔는데 혹시 기록을 누군가 지운 것인가? 거짓 변명은 그만하십시오.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동료들의 증언은 계속됐다. 평소에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너무 자주 자원했습니다. 혼자 궁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증거가 됐다. 돈이 필요했던 것은 탐욕이 됐고, 성실히 일한 것은 계획적 범행이 됐고,
순찰을 돈 것은 음흉한 배회가 됐다. 나흘째 되는 날, 임자흥이 다시 찾아왔다. 어떤가, 최포졸. 이제 이해가 되나? 최덕보는 임자흥을 노려봤다. 당신이 다 꿈인 것이군요. 꿈이었다니. 나는 그저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야. 사실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게 문제야. 임자흥이 비웃었다. 자네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도대체 왜 저를, 왜긴 왜야. 임자흥이 몸을 숙여 최덕보의 귀에 속삭였다. 그날 밤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어. 아주 높은 분. 후궁과 다투다가 실수로 밀쳤는데 후궁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지. 그걸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했어. 최덕보는 온몸이 굳었다. 그래서 그래, 자네를 범인으로 만든 거야. 완벽하지 않나? 하급 포졸이 욕정을 품고 후궁을 습격했다. 그 과정에서 후궁이 다쳤다. 깔끔하게 정리되잖아. 미친 놈. 미쳤다고?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임자흥이 일어섰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이미 끝났어. 조정에 보고됐고 대신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어. 왕의 여인을 범한 역적놈을 어떻게 처벌할지 논의 중이지. 제발 진실? 임자흥이 킥킥 웃었다. 진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 모두가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자네는 가난한 포졸이고 욕정을 품었고 왕의 여인을 범하려 했어. 그게 진실이야. 이런 불의가. 불의? 임자흥이 문 앞에서 돌아봤다. 세상은 원래 불의한 거야. 최포졸. 자네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나? 문이 닫혔다. 최덕보는 바닥을 쳤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닷새째 판결이 내려졌다. 최덕보 대역죄로 능지처참에 처한다. 최덕보는 마루 아래 무릎 꿇은 채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연좌하여 어머니와 동생들은 관비로 삼는다. 안 됩니다. 최덕보가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식구들만은 다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다. 당상관이 차갑게 말했다. 끌어내라. 포졸들이 최덕보를 끌고 나갔다. 복도에서 최덕보는 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 사람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다. 고위 관리였다. 그 사람이 최덕보를 보며 잠깐 멈췄다. 눈빛이 차갑고 무거웠다. 최덕보는 직감했다. 이 사람이 진짜.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기도 전에 끌려갔다. 그 고위 관리는 그저 돌아서서 유유히 걸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방으로 돌아온 최덕보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쿵.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 동생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관비가 된다니 그것은 노비가 된다는 뜻이었다.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제발. 최덕보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감방 밖에서 포졸들이 수군거렸다. 저놈, 내일 모레 처형이라지? 그럼 능지처참이라던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제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그래도 가족들까지 연좌되는 건 좀. 그게 법이니까. 포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최덕보는 구석에 웅크렸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어머니의 얼굴, 동생들의 웃음,
낡은 집에서 함께 먹던 보리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자신이 성실하게만 살면,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세상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았다. 그리고 짓밟힌 사람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최덕보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절망만이 가슴을 메웠다. 감방 밖은 고요했다.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최덕보는 혼자였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예정이었다. 6째 날 아침, 감방 문이 열렸다. 최덕보,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선비 차림이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사헌부 지평 정윤이다. 최덕보는 고개를 들었다. 사헌부, 왕명을 받들어 관리들을 감찰하는 곳이었다. 왜? 내 사건 기록을 읽어봤다. 정윤이 바닥에 앉았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더군. 최덕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또 다른 신문인가? 또 거짓 증거를 만들려는 것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구나.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정윤이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궁금하다. 내가 정말 그 일을 저질렀는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다.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이야. 증거도, 증언도, 판결도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춘 것처럼. 최덕보는 정윤을 똑바로 봤다. 그렇다면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지. 정윤이 붓을 꺼냈다. 처음부터 말해봐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덕보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비명 소리를 들었던 것, 달려갔던 것, 금군들이 나타났던 것, 모든 것을 정윤은 조용히 들으며 기록했다. 비명 소리를 2번 들었다고 했지? 예. 첫 번째는 멀리서, 2번째는 가까이서. 시간 차이는 한 2시경 정도. 정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군. 금군들의 증언에는 비명이 한 번만 나온다. 예? 금군들은 내가 나타나자 후궁이 비명을 질렀다고 했어. 한 번만. 최덕보는 멈칫했다. 아닙니다. 분명히 2번. 나도 그게 이상해서 금군들을 다시 불러 물었지. 그런데 둘 다 한 번이라고 하더군. 정윤이 서류를 뒤적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후궁 처소 나인들 증언이야. 나인들이요? 그들도 비명을 들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들이 말한 시간이 금군들의 증언보다 훨씬 이르지. 최덕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했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겠다. 아직은. 정윤이 일어섰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제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조사해보마. 정윤이 밖으로 나갔다. 최덕보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오후 임자응이 급히 의금부로 찾아왔다. 사헌부에서 최덕보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상관이 귀찮다는 듯 물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사헌부가 왜 개입합니까? 사헌부는 의심스러운 판결을 재조사할 권한이 있소. 의심스럽다니요. 증거도 충분하고 증언도 명확한데. 임자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상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자흥을 봤다. 나장, 왜 그리 흥분하시오? 혹시 불편한 구석이라도? 아닙니다. 다만 왕의 여인을 범한 역적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서. 두둔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오. 당상관이 서류를 덮었다. 어쨌든 사헌부에서 조사하겠다니 기다려봅시다.
임자응은 할 말을 잃고 물러났다. 복도에서 그는 이를 갈았다. 망할. 왜 사원부 놈들이 끼어드는 거야? 정유는 움직였다. 먼저 금군 둘을 다시 불렀다. 그날 밤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보시오.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얼마나 걸려 현장에 도착했소? 한 100여 보 정도 달렸습니다. 100여 보면 그리 멀지 않군. 그런데 최덕보는 이미 현장에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덕보의 순찰 구역을 확인해 봤소. 그는 담장 바깥을 돌고 있었어야 하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보다 먼저 도착했을까? 금군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게다가 이상한 점이 또 있소. 정윤이 지도를 펼쳤다. 당신들의 순찰 경로를 보면 후궁 처소 정문 쪽에서 오게 되어 있소. 하지만 최덕보는 뒷담장 쪽에 있었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최덕보가 비명을 들었을 때 당신들은 아직 멀리 있었어야 하오. 그런데 어떻게 거의 동시에 도착했소? 금군들은 당황했다. 그건 저희가 빨리 달렸다고 해도 거리상 말이 안 돼요. 정윤이 금군들을 노려봤다. 혹시 미리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은 아니오? 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시오. 이 모순을. 금군들은 말을 더듬었다. 정윤은 그들을 보내고 나인들을 불렀다. 그날 밤 비명을 들었다고 했지? 예, 마마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몇 시경이었소? 이경 초였습니다. 확실하오? 예, 그때 마침 야경꾼이 이경을 알렸습니다. 정윤은 기록을 확인했다. 금군들은 이경 말에 도착했다고 했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마마께서 왜 비명을 지르셨소? 나인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그건 말해보시오. 사실대로 마마께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셨다고? 예. 누군가와 다투시다가. 누구와? 나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정유는 알았다. 더 캐물으면 이들도 위험해질 것이다. 좋소. 이만 가보시오. 나인들이 황급히 나갔다. 정유는 순찰청으로 갔다. 최덕보의 근무 기록을 보여주시오. 여기 있습니다. 서기가 장부를 펼쳤다. 정유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봤다. 이상하군. 무엇이 말입니까? 최덕보가 야간 근무를 많이 섰다고 했지? 예. 한 달에 6번.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모두 임자흥 나장이 배치한 것이로군. 아, 그렇습니까? 서기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유는 달랐다. 보통은 순찰 배치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만. 임 나장께서 최덕보가 성실하다고 자주 배치하셨습니다. 자주? 정유는 더 뒤로 넘겼다. 임자응이 부임한 후 최덕보는 유독 궁궐 서쪽 담장에만 배치됐다. 누가 봐도 계획적이군. 예? 아니, 혼잣말이오. 정유는 장부를 덮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임자응이 최덕보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배치했다. 금군들의 증언 시간이 맞지 않는다. 나인들은 이경 초의 비명을 들었다. 후궁은 누군가와 다투다 넘어졌다. 그렇다면 정유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후궁이 먼저 다쳤다. 이경 초에 누군가와 다투다가 그리고 한 식경 후 최덕보가 비명을 들었다. 왜 시간 차이가 있었을까? 숨기려 했구나. 처음 사건을 누군가 후궁을 다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가 최덕보가 우연히 나타났고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임자흥. 정유는 이를 악물었다. 1회째 되는 날 정유는 임자흥을 불렀다. 나장, 최덕보를 그날 밤 왜 그 자리에 배치했소?
그가 성실해서입니다. 한 달 내내 같은 자리에? 예. 이상하지 않소? 보통은 순환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임자흥은 태연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정윤이 서류를 내밀었다. 금군들의 증언 시간과 나인들의 증언 시간이 다르오. 한 시경 차이가 나지. 그건 기억 착오겠지요. 둘 다. 예. 나장, 거짓말하고 있소. 정윤이 차갑게 말했다. 임자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소? 최덕보가 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언들이 맞지 않소? 왜 시간이 다르고, 왜 위치가 이상하고? 정윤이 소리쳤다. 임자흥은 입을 다물었다. 말하시오. 나장, 진실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예.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의 명령? 임자흥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윤은 알았다. 임자흥도 졸개일 뿐이었다. 위에 더 큰 누군가가 있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직접 밝혀내겠소. 정윤이 돌아섰다. 감방에서 최덕보는 정윤의 방문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정윤이 들어왔다. 진전이 있소. 정말입니까? 내 말이 맞았어. 그날 밤 비명은 2번 있었어. 한 시경 차이로. 그럼. 그리고 첫 번째 비명 때는 내가 그곳에 없었지. 금군들도 없었고 최덕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해. 후궁을 다치게 한 사람. 그게 누군지. 높은 사람이야. 매우 높은. 정윤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최덕보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줬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싸워줬다. 저는 그저 기록이 궁금했습니다. 기록? 예. 제가 그날 밤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윤이 멈칫했다. 기록. 그래, 기록. 그의 눈이 반짝였다. 맞아, 순찰 보고서. 내가 그날 밤 쓴 순찰 보고서가 있을 거야. 보고서요? 포졸들은 매일 순찰 보고서를 쓰지 않나. 몇 시에 어디를 순찰했는지. 최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썼습니다. 항상 꼼꼼히. 정윤은 벌떡 일어났다. 그거야.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최덕보는 홀로 남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살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윤은 순찰청 서고로 달려갔다. 그날 밤 순찰 보고서를 보여주시오. 어느 날 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 최덕보가 근무했던 날. 서기가 황급히 장부를 뒤적였다. 여기 있습니다. 정윤은 서류를 펼쳤다. 최덕보의 글씨였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초경말, 서쪽 담장 순찰 시작. 일경초, 담장 북쪽 모퉁이 이상 없음. 일경말, 담장 남쪽 이상 없음. 이경말, 비명소리 들음. 후궁 처소 쪽으로 이동. 정윤의 손이 떨렸다. 이경말. 금군들은 이경말에 도착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인들은 이경초의 비명을 들었다고 했다. 최덕보의 보고서는 이경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게 증거다. 정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이 보고서 내가 가져가겠소. 예.
정유는 의금부로 달려갔다. 당상관 앞에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십시오. 최덕보가 비명을 들은 시간은 이경 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오? 나인들은 이경 초에 비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식경 차이입니다. 그건 나인들의 착각이겠지. 당상관이 무심히 말했다. 착각이 아닙니다. 정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야경꾼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 이경을 알렸을 때 후궁 처소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상관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이것은 궁궐 출입 기록입니다. 정윤이 계속해서 서류를 펼쳤다. 이경초, 어떤 고위 관리가 후궁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경 말에 황급히 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 당상관이 소리쳤다. 이 이상 캐묻지 마시오. 왜입니까?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진실? 당상관이 비웃었다. 지평, 그대는 너무 어리석소. 어떤 진실은 밝혀서는 안 되는 법이오. 무슨, 그 고위 관리가 누군지 아시오? 당상관이 목소리를 낮췄다. 영의정의 아들이오. 차기 판서로 내정된 인물이지. 정유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그날 밤 후궁과 다투었소. 질투 때문이었지. 그리고 실수로 후궁을 밀쳤고 후궁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소. 그렇다면 그가 책임? 당상관이 코웃음 쳤다. 영의정의 아들이 후궁을 다쳤다.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소? 조정이 발칵 뒤집히지.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죽습니다. 한 명 죽는 것과 조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하오? 정유는 온몸이 떨렸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든 말든 이미 결정됐소. 당상관이 일어섰다. 지평, 그대는 이 일에서 손을 떼시오. 그게 그대를 위한 길이오. 저는 더 캐면 그대도 위험해지오. 당상관이 방을 나갔다. 정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밤 정유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증거는 있었다. 최덕보의 보고서, 야경꾼의 기록, 출입 기록,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컸다. 영의정의 아들, 차기 판서, 그런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유는 최덕보의 얼굴을 떠올렸다. 억울한 눈빛, 절망에 찬 표정,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손. 포기할 수 없다. 정유는 결심했다. 그는 서류들을 챙겨 궁궐로 향했다. 승정원, 왕의 명을 받들어 상소를 전하는 곳이었다. 승지 어른,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덕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입니다. 승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미 판결난 사건을. 억울한 누명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정윤이 서류들을 내밀었다. 승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사실인가? 예, 모두 확인된 기록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영의정의 아들입니다. 정윤이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승지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 상소를 올리면 자네가 위험해지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나? 예. 승지가 한숨을 쉬었다. 좋네. 전하께 아뢰겠네. 다음 날 아침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뭐라고? 최덕보가 무죄라고? 사헌부에서 증거를 찾아냈다던데.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영의정이 벌떡 일어났다. 전하, 이것은 사헌부의 월권입니다. 월권이라니? 왕이 차갑게 물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영의정이 말을 더듬었다. 왕이 정윤을 불렀다. 지평, 증거를 보이거라. 예, 전하. 정윤은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 보였다. 최덕보의 보고서, 야경꾼의 기록, 출입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군들과 나인들의 증언 차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윤이 또렷이 말했다. 최덕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한 대신이 소리쳤다. 정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닥쳐라. 영의정이 고함쳤다. 감히 내 놈이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정윤도 맞섰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경 초에 누가 후궁 처소에 들어갔고 이경 말에 누가 나왔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놈이 영의정이 정윤에게 달려들려 했다. 정숙하라. 왕이 호통쳤다. 조정이 조용해졌다. 왕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영의정. 예, 전하. 그대 아들이 그날 밤 궁에 있었느냐? 영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사실대로 아뢰어라. 예, 전하. 소신의 아들이 그날 밤 궁에 있었사옵니다. 조정이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영의정이 황급히 덧붙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후궁을 베었을 뿐. 후궁이 다친 것은 그것은 우연히 넘어지신 것이옵니다. 우연히? 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다투다가 밀친 것이 아니고? 영의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왕이 임자응을 불렀다. 나장, 내가 최덕보를 그날 밤 그 자리에 배치했지? 예. 왜냐? 그것은 임자흥도 말을 잇지 못했다. 왕이 서류를 내팽개쳤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로구나. 영의정 아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고한 포조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지. 전하, 용서하소서. 영의정이 바닥에 엎드렸다. 전하, 소신의 아들이 어리석었사옵니다. 하지만 살려주소서. 왕은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대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 그것도 조정의 관리로서. 전하, 영의정, 파직하라. 그리고 그대 아들은 유배 보내라. 전하. 영의정이 울부짖었지만 왕은 돌아서 버렸다. 최덕보를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알려라. 예, 전하. 조정이 떠나갔다. 정윤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감방 문이 열렸다. 최덕보, 나오너라. 최덕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저는 무죄다. 왕명으로 석방한다. 최덕보는 비틀거렸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정윤이 서 있었다. 최포졸, 지평 어른, 자네는 자유다. 최덕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살았다. 살아났다. 정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집으로 가라. 가족들이 기다린다. 최덕보는 고개를 들어 정윤을 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거라. 최덕보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저 멀리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로, 진심으로.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바람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최덕보는 뛰기 시작했다. 집으로, 어머니에게로, 동생들에게로. 살아서 돌아간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정윤도 미소 지었다. 잘 가라, 최포졸. 한 달이 흘렀다. 영의정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평생 쌓아온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의 아들은 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갔다. 돌아올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랐다. 임자흥은 곤장 100대를 맞고 파직됐다. 그는 더 이상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한양 거리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그 임자흥이라지? 쉿. 무고한 사람 죽이려던 놈. 벌 받아 마땅하지. 임자흥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곤장 자국은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금군 둘도 파직당했다. 거짓 증언을 한 죄였다. 그들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도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래도 거짓말을 했으니 벌을 받는 거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시는 궁궐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었다. 최덕보는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다. 동생들이 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덕보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저 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최덕보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흐느꼈다. 살았구나.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동생들도 달려와 매달렸다. 형님,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돌아왔다. 최덕보는 동생들을 꼭 안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밤, 가족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최덕보에겐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다. 형님, 무서웠죠? 막내 동생이 물었다. 최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최덕보의 손을 잡았다. 덕보야, 이제 포졸 일은 그만두어라. 엄마, 너무 위험해.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구나. 최덕보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저는 계속하고 싶어요. 왜? 제가 억울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다. 더 단단하고 더 깊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고맙습니다, 엄마. 며칠 후 정윤이 최덕보를 찾아왔다. 최포졸, 지평 어른. 최덕보는 황급히 절을 했다. 절은 됐네. 나는 자네에게 빚진 사람이야. 무슨 말씀을. 제가 은혜를 입었는걸요. 정윤이 미소 지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배웠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인가? 다시 포졸로 일하려 합니다. 그럴 줄 알았네. 정윤이 품에서 무언가 꺼냈다. 이걸 받게. 작은 주머니였다. 은자가 들어 있었다. 이건 왕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버틴 자네에게. 최덕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 더. 정윤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자네를 의금부 소속 포졸로 발령한다네. 예? 사헌부와 의금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성실하고 정직하고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최덕보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의금부, 왕명을 받들어 중죄인을 다루는 곳이었다. 평범한 포졸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저 같은 사람이,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네. 정윤이 최덕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자네는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자네가 당한 일을 다른 이들은 당하지 않도록 최덕보는 고개를 숙여 절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다. 최덕보는 의금부에서 일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성실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기록을 더욱 꼼꼼히 했다. 모든 증언을, 모든 시간을, 모든 장소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포졸, 자네는 왜 그리 기록에 집착하나? 동료가 물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권력도, 돈도, 명분도 모두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최덕보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보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쓰는구먼. 예. 최덕보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했지만 한자 한자의 정성이 담겼다. 어느 날 최덕보는 순찰을 돌다가 낯익은 사람을 봤다. 임자흥이었다. 낡은 옷을 입고 등을 구부린 채 길가를 걷고 있었다. 최덕보는 멈춰 섰다. 임자흥도 그를 알아봤다. 둘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다. 최포졸. 임자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이제 의금부 포졸이라고 들었네. 예, 잘 됐군. 임자흥이 쓴 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살아남았어. 나는 무너졌고 최덕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네. 임자흥이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최덕보는 한참을 그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한때는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자흥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누군가의 졸개였으니까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옳은 길을. 최덕보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는 걸어갔다. 임자흥은 그 자리에 서서 최덕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녁 무렵 최덕보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덕보야, 왔구나. 예, 엄마. 식사를 하는 동안 막내 동생이 물었다. 형님,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최덕보가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가족들이 웃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최덕보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결국 살아남았다. 기록이, 진실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에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다. 여전히 약한 자가 짓밟히고 권력이 진실을 가렸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 기록을 남기면,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최덕보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일도 일어나 다시 일할 것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자 한자 기록을 남기며 저녁 식사가 끝났다. 최덕보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작은 속삭임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최덕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오래도록 훗날 한양 저자거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최덕보라고 아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내 살아남은 그 포졸 말일세. 아, 들었네. 기록으로 진실을 밝혔다지? 그렇다네.
하나하나 꼼꼼히 쓴 기록이 결국 그를 살렸지. 대단한 사람이로군. 그 사람, 지금은 의금부에서 일한다던데.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더군. 그래? 참 기특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생각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인다고.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기록에 남지 않은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